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네. 오늘이 입동이죠, 입동. 이제 가을에 들어섰다 이 얘기인데요. 그 얘기는 기라는 거죠, 기. 아직 우리가 느끼는 추위는 그다지 없습니다. 네. 이제 날짜로는 입동이죠. 이걸 기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기가 온 거죠. 겨울이라는 기가 들어온 겁니다. 기는 이미 들어왔고 이제 오늘 들어온 거죠. 오늘 들어오고 이제 좀 있으면 한 15일 정도 있으면 추워지죠. 이제 내가 몸소 느끼는 거죠. 야, 춥다라고. 그건 혈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 즉 혈. 입동이라는 겨울의 기운이 들어오면 혈이라는 추위가 내가 몸소 느낄 수 있는 게 15일 정도 지나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음양 오행, 음양 사상, 그리고 이제는 오행의 세 번째 목화 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는 우리가 느끼는 토라는 건요, 이제 계절로 따지자면 봄하고 겨울하고 봄하고 그 사이 있죠. 그 사이 그 완충작용을 해주죠. 봄하고 여름하고 그 다음에 여름하고 가을과 겨울, 그 다음에 겨울과 봄, 이 중간에 완충작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추운 겨울날 그 추운 기운이 갑자기 따뜻한 기운으로 팍 바뀌어버리면 모든 자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이에 토라는 기운이 들어와서 겨울과 봄 이 사이에 토라는 기운이 완충작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토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구상으로 얘기한다면 이 땅이죠. 땅을 토라고 합니다. 땅의 기운은 하늘의 기운은 겨울의 기운과 봄의 기운을 둘 다 흡수를 해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월동 준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중간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기운과 벌이 있는 그 사이에 중간에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이게 토가 되겠죠. 벌이 안에서 따뜻하게 열을 내서 안 죽으려고 열을 내서 생활하는 이 공간이 있어요. 그 외부에서는 겨울이기 때문에 찬 기운이 들어오는 거죠. 찬 기운이 벌한테 바로 가서 벌에 닿으면 벌이 많이 약해지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깥의 찬 기운과 벌의 따뜻한 기운, 이 중간에 어떠한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은 흘러나와서 이 공간에 머물고 찬 기운도 흘러 들어와서 이 공간에 머물러서 중화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다음 주쯤이면 이제 그 월동포장이라고 하죠. 월동포장이라고 해서 벌들이 겨울에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네, 그때도 똑같이 중간에 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중간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처럼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겨울과 봄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토의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지구상의 땅은 토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버린다고 해서 땅이 뭐라 하진 않습니다. 모두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름을 버리든 물을 버리든 오염수를 버리든 땅은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폐유를 땅바닥에다가 쫙 버려 보십시오. 땅은 흡수를 합니다. 그 폐유를 흡수를 하지만 그 자리에 새싹이 올라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땅이 받아들이긴 하나 땅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뭐 어떠한 것든 다 받아들이죠. 땅이 받아들이긴 하나 인간이 저질러 놓은 건 그대로 대받는다라는 얘기죠. 또 땅이 받아들이는 목의 기운, 화의 기운, 금의 기운, 수의 기운, 이 기운들은 땅이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서 만물이 생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땅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는 어떤 오염원, 여기 같으면 전북 장수죠. 장수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장수 농약사과죠. 장수 농약사과에서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는 이 농약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까지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하수가 오염이 됐어요. 그러면 땅도 오염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수 농약사과밭 주변에는요 곤충이 없습니다. 뭐 이제 지나가는 곤충이야 잠깐 앉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기서 서식하는 곤충이 아예 없습니다. 왜? 마구잡이로 농약을 해대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땅이라는 건, 토라는 건 그렇습니다. 토라는 건 어떠한 위의 물질이건 좋은 물질이건 모두 받아들인다는 거. 이 토라는 게 그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땅에 어떠한 짓을 하든 그건 결과적으로 나한테, 인간한테 돌아온다 라는 얘기죠. 이 장수 농약사과가 하는 짓거리가 그런 짓거리입니다. 꽃필 때 세빈을 시작으로 해서 성장 촉진제 밀어놓고 비가 오기 전이나 또는 비가 오고 난 뒤에 비가 올 것 같으면 무조건 탄저병약 뿌리고 그 외에 뭐 수도 없는 농약을 뿌려대요. 그러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 뭐예요? 일조량이 없었잖아요. 장수에도 일조량이 없었어요. 요 앞에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에서 포도를 우리가 수거라고 하나요? 열매를 따지는 못했어요. 왜? 일주량이 없어갖고 익지를 않아서 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굉장히 늦게 땄습니다. 근데 장수 농약사과는요 이미 추석 전에 다 나가자마자 다 출하를 했어요. 어떻게 출하했습니까? 그러다 착색제라는 약을 쳤죠. 그래서 새파란 걸, 약간 빨간 기호도 있겠죠. 근데 새파란 걸 싹 빨갛게 색을 만들어서 출하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사과를 짜게면 풋내가 납니다. 이렇게 장수 농약 사과는 엄청난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과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 치명적인 거죠.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기만하는 행위죠. 익지 않은 사과를 익은 것처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모든 자연을 황폐화시키고 인간을 병들게 하고 벌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는 이 장수 농약사과,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토라는 건 그렇습니다. 토라는 건 모든 걸 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사람으로 치면요, 사람으로 치자면 오장육부 중에 비위가 토에 속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유 비위상해 라고 얘기를 하죠. 저놈은 비위가 참 좋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오장육부입니다. 이게 비장이 오장에 속하고요, 위라는 게 육부에 속합니다. 그래서 야 저는 비위가 참 좋아, 저렇게 욕을 해대는데도 그냥 씩 웃고 말어. 이건 토의 성질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 사람의 기운은 토의 성질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왜? 네가 아무리 지랄을 해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 그럼 네 기분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그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토의 성질이에요. 우리 몸은 비위가 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피부죠. 이 피부 안에 들어있는 살, 이 피부 말고요, 이거는 폐거관알이에요. 피부는 이 피부 말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살, 두툼한 이런 살 속에 있는 이걸 비위가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비위가 좋으면 얼굴빛이 좋죠. 왜? 비위는 토입니다. 그럼 토 다음에 뭐가 있죠? 금이 있죠. 금이 무엇을 관할하냐? 이 피부를 관할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오장육부 중에 비위가 토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 비위가 관할하는 건
요 안에 들어있는, 피부 안에 들어있는 살을 비위가 관할합니다. 그래서 비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살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죠. 살이 좋지 않으면 결국은 피부도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 중에 이제 사토라고 그래요. 사토. 명리학에서는 사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많이 부네요. 사토라고 해서 진술충미라고 얘기합니다. 진술충미. 네, 진토, 축토. 이거는 토가 맞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해, 자, 축, 그러죠. 축. 해, 자, 겨울을 얘기하는 거죠. 해, 자, 축. 축이니까 겨울 다음에 봄이 오죠. 해, 자, 축, 인묘. 이건 봄입니다. 인묘는. 해자는 겨울이고. 그러니까 해자와 인묘 이 사이에 토가 끼어들어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축토 그럽니다. 그래서 축토는 토가 맞습니다. 그럼 해자, 축, 인묘, 진. 인묘, 진. 사오는 화입니다. 사오는. 인묘는 목이죠. 사오는 화입니다. 그래서 인묘, 진. 목과 사오, 화와 이 사이에 진이라는 토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봄과 여름의 중간을 완충작용을 해주는 이 토가 진토입니다. 그래서 축토, 진토는 토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여름이죠. 사오, 미, 신유. 신유는 금을 뜻하죠. 사오는 화예요. 사오, 미, 중간에 미라는 게 들어가 있죠. 사오, 미, 신유는 금입니다. 그러니까 화와 금은 만나면 깨집니다. 화극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와 금이 만나는 이 중간에 미라는 상화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토의 역할이죠. 중간에 사오, 미, 신유, 이 중간에 미라는 상화가 들어가죠. 신유, 이 금이죠. 술, 해자, 신유, 술, 해자. 이게 신유라는 건 금이죠. 금기와 신유, 수라는 상화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해자라는 겨울이죠. 겨울. 신유, 금생, 수 그럽니다. 금 다음에 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금생수. 그래서 이 중간에 또 술이라는 상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죠. 근데 목화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금수는 차가운 성질이죠. 그러니까 인묘, 진, 사오, 미. 이게 사오까지는 인묘, 진, 사오. 이거는 목화죠. 인묘, 진 중간에 토가 들어가고요. 인묘, 진, 사오, 화. 요까지는 따뜻한 기분에 속합니다. 그 다음은요. 사오, 미라고 들어가죠. 미. 자, 이게 명리에서는 미토라 그러는데요. 상화입니다. 사오, 미, 신유. 신유는 가을을 뜻해요. 근데 화와 금의 관계죠. 화는 여름이니까. 금은 가을입니다. 그럼 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상화가 들어가서 따뜻한 기운하고 차가운 기운하고 중간에 완화를 시켜줘서 여름이 가을로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계절과 계절 사이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계절과 계절 사이. 그걸 환절기라고 얘기하죠. 환절기에 아픈 사람은 진술충미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목화, 이 목과 화 사이, 그러면 화와 금 사이, 그리고 금과 수 사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진술충미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이 진술충미를 우리가 환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목의 기운, 봄의 기운이 화의 기운,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중간을 환절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환절기라고 표현하는 그 시기에 몸에 이상이 오는 사람들 있죠. 이분들은 진술충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충작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비위 또는 심포, 3초가 좀 약하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가을이죠,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싹 넘어갈 때, 이때 움직이죠, 사람이. 여름에서 가을로 살 넘어갈 때 움직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외롭다라고 얘기하고요. 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립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은 사유잖아요. 해자축, 임묘진, 사오 미토가 들어갑니다. 미상화가. 사오미, 신유, 금수죠. 금이죠, 금.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 상화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다 그 얘기죠. 그 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 가을 타는 여자야, 나 가을 타는 남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을을 심하게 탄다면, 자, 미상화라고 하는 이 기운이 나한테 약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수죠. 해자, 수죠, 수. 해자, 축토죠. 인묘.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이 중간에 축토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겨울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거죠. 겨울이 쭉 밀고 오다가 이 축토에 탁 부딪히면 축토가 흡수를 합니다. 축토가 흡수를 해서 봄의 기운도 같이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완충작용을 해줍니다. 이 축토가. 근데 봄철이 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조금 흔들리죠. 그때도 흔들립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축토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떠한 환절기에 내가 병이 있거나 어떠한 증상이 생긴다면 진술충미 이 네 가지의 경락이죠. 이 경락이 좀 약하거나 좀 허하다는 거죠. 허하다는 건 약한 거죠. 그래서 환절기에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말하는 진술충미, 그래서 축토, 진토. 진토는 위죠, 위. 축토는 비장입니다. 이게 진술. 진토, 축토는 비위입니다.
그 다음에 미술, 진술충미, 그래서 사토라 그러는데요. 명리에서 사토라 그래요. 축하고 지는 비위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미하고 술은 상화라고 해서 삼초와 심포를 뜻합니다. 이게 보는 사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틀렸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기운은요, 만물을 다 끌어안는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오행 중에 토, 목화 다음에 토, 그래서 많은 걸 포용하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가리지 않고 포용하는 자, 이런 자를 토의 기운이 강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토는 계절과 계절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비위가 안 좋은 사람은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사기가 많은 사람도, 사기가 실해서 많은 사람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환절기 때 증상을 좀 많이 일으켜요. 가을이 넘어가면서, 여름에서 가을이 넘어가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외롭다, 그립다, 보고 싶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오면서 흔들리는 사람들, 봄바람 들었다 그러죠. 네, 이런 분들은 진술충미가 기운이 좀 약하거나 또는 사기 싫, 너무 기운이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 환절기 때 아프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해봐야 중복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많은 거 대입을 해봐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은 실시간을 보은으로 갑니다. 충북 보은으로 가는데요. 내일 그쪽에 제가 실시간을 충북 보은에서 하고요. 견학 가는 겁니다. 견학. 그래서 그분의 봉장을 여러분께 소개도 하고, 또 배울 점 있으면 배우고,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내일은 충북 보은 가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입동입니다. 이제 벌에 관해서, 이제 벌을 키우시는 분들은 벌에 관해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에 좀 추워지고 쌀쌀해지고, 다음 주 월요일쯤부터 정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동을 준비하겠다 이 얘기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아니구나, 오후네요. 좋은 오후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